네, 안녕하십니까. 카드단말기 포스TV 대표 홍기란입니다. 저희 카드단말기 포스TV는 지난 15년 동안 전국으로 카드 단말기와 포스기, 키오스크를 설치 및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와이파이 무선 카드 단말기를 소개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와이파이 무선 카드 단말기는 두 가지로 이제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무실에 인터넷 공유기 있죠. 인터넷 공유기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공유기에 암호키 있죠. 암호키를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휴대폰, 스마트폰 핫스팟과 핫스팟의 비밀번호를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통신비가 들어가지가 않죠. 그런 최고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일단 모델명은요, 키스8611Q입니다. 이 모델입니다. 키스8611Q 모델을 제가 이번 시간에 사용 방법과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키스8610QR이 있습니다. 이거는 통신비가 나갑니다. 키스8611Q는 통신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통신비가 나갑니다. 통신비가 나가는 거고 통신비가 안 나가는 거고, 그쵸? 가까이 볼게요. 여기는 와이파이 표시가 있지만 여기는 와이파이 표시가 없죠. 그쵸? 기능은 둘 다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은 똑같아요. 기능은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쵸? 이거는 통신비가 나가는 거고, 이거는 통신비가 나가는 거고, 안 나가는 거고, 이건 나가는 거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건 썸네일입니다. 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카드단말기 포스TV 대표 홍기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카드단말기 포스TV는 지난 15년 동안 전국으로 카드 단말기와 포스기, 키오스크를 설치 및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통신비가 제로인 키스8610S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 대해서 제가 장시간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키스8611Q입니다. 여기 보시면 와이파이 표시가 있죠. 그래서 이 8611Q 모델은 스마트폰 핫스팟과 연결해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무실에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에 있는 인터넷 공유기 있죠. 인터넷 공유기에 암호키를 여기에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비가 전혀 들어가지가 않죠. 사무실에서도 와이파이 공유기에 비밀번호를 등록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무실 안에서도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밖에서는 스마트폰 핫스팟에 비밀번호를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신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11,000원 통신비를 어떻게 보면 그것도 1년이면 14만 원이고요. 2년이면 얼마인가요? 거의 24만 원 이렇게 되죠. 26만 원. 그것도 아끼면 큰 돈입니다. 자, 그래서 키스8611Q에 대한 자세한 기능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시간을 내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핫스팟을 잡는 방법은 와이파이 공유기에 비밀번호를 집어넣는 방법과 스마트폰 핫스팟에 비밀번호를 집어넣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버전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여기 와이파이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은 사무실에 있는 공유기에 핫스팟과 사무실에 있는 공유기의 비밀번호를 등록해서 지금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마트폰 핫스팟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비전이라고 있죠. 버전인가요? 버전이죠. 03개짜리. 버전을 눌러주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2번이 와이파이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2번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와이파이 검색이 있죠. 1번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검색이 이루어지겠죠.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갤럭시 S9 9412죠. 제 거 휴대폰이 9412입니다. 자, 1번과 연결을 하겠습니다. 1번. 그리고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 파란색, 녹색인가요? 그러면 이제 서로 잡겠죠.
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갤럭시 S9 9412고요. 입력하면 되겠죠. 비밀번호로 이미 등록을 해놨어요. 제가 SMG, 그죠? SMG 96N 1286이라는 비밀번호를, 핫스팟의 비밀번호를 제가 등록을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자, 핫스팟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핫스팟 있죠? 핫스팟을 눌러보면 글씨를 누르면 됩니다. 여기 핫스팟에 이것을 누르면 꺼져요. 자, 볼게요. SMG965N12862 이게 비밀번호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다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핫스팟 와이파이 검색 1번. 자, 검색을 다시 하겠죠. 핫스팟을 켜놔야 됩니다. 검색할 때는. 여기 보시면 2번이죠. 9412 1번 입력. 자, 핫스팟의 비밀번호를 켜놔야 돼요. 죄송합니다. 핫스팟을 켜놔야 됩니다. 자, 9412 맞죠? 맞으면 입력. 이렇게 이제 이때 비밀번호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본인의 스마트폰 핫스팟의 비밀번호를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는 방법은 여기 툭스라고 쓰여 있죠. 툭스 버튼을 누르면 숫자, 대문자 A, 소문자 A, 특수문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걸 통해서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집어넣은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접속이 이루어지겠죠. 핫스팟과. 자, 접속 성공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자동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동 IP 할당 이런 멘트가 뜹니다. 네트워크 설정.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핫스팟의 비밀번호를 한번 제가 꺼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와이파이 잘 보십시오. 자, 핫스팟을 한번 꺼볼게요. 여기 핫스팟 있죠. 핫스팟을 꺼보겠습니다. 꺼보면 이것도 X로 바뀔 거예요. 바뀌었죠. 핫스팟을 한번 다시 켜보겠습니다. 켜보면 다시 이것도 이제 켜지겠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자, 어때요? 자, 켜졌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을 때는 이렇게 한 번만 그 핫스팟의 비밀번호를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밖에 나가서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전원을 꺼보겠습니다. 이거. 자, 전원 껐죠. 그 다음에 핫스팟에 이것도 꺼버릴게요. 껐죠. 자,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갔다고 할게요. 밖에 나갔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결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 이제 전원을 켤 때는 종료를 3초 이상 눌러주면 켜집니다. 종료를 3초 이상 눌러주면 켜져요. 자, 일단 전원을 킨 다음에 핫스팟만 활성화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연동이 돼요. 왜냐하면 이미 핫스팟의 비밀번호를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지금은 X죠. 이렇게 X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핫스팟을 한번 제가 작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핫스팟만 켜놓으면 돼요. 핫스팟만, 자, 보세요. 핫스팟이 지금 꺼져 있죠. 켜보면, 자, 켰죠. 조금 있으면 여기에 이제, 자, 들어왔죠. 다시 한번 꺼볼까요? 자, 이렇게. 지금은 그걸로 자동으로 돌아갔네요. 어떤 걸로 자동으로 돌아갔냐면 인터넷 공유기에, 제가 사무실에 인터넷 공유기에 비밀번호들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그쪽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렇게 사용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사용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사무실에 이제 들어왔으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연동이 이제 핫스팟을 꺼도, 핫스팟 꺼볼게요. 핫스팟을 꺼도 작동이 될 겁니다. 자, 핫스팟을 꺼볼게요. 껐죠. 그래도 여기는 안 꺼지죠. 왜 안 꺼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터넷 공유기에 비밀번호를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동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충전 구멍이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열립니다. 이것도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열려요. 그리고 여기는 리셋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리셋 버튼을 조금 뾰족한 걸로 누르면 다시 재부팅이 돼요. 예, 물론 데이터는 날아간 건 아니지만 재부팅이 돼서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리셋 버튼도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면 스캐너가 장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를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스캐너 한번 작동을 시켜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작동이 되죠. 바코드와 스캐너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코드와 QR코드를 이 스캐너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뚜껑을 열면 이렇게 이제 배터리가 장착이 되죠. 그리고 여기 위에는 이게 있어요. 펜이 있어요. 펜을 통해서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고객이 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펜이 있습니다. 자, 근데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자, 이거는 이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이렇게 하면 빠져요. 이렇게 하면 빠져요. 그리고 교체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있죠, 여기. 이거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그냥 빠져요. 배터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교체할 때가 올 거예요. 그죠? 이 배터리 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15,000원, 16,000원 정도 가는 것 같아요. 배터리가요. 그리고 저희가 납품할 때 이 배터리 상태를 다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뭐 난감한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배터리가 부풀어 올랐더라고요. 예, 새 건데.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는 제가 다 봅니다. 보고 납품을 해드려요. 자, 그 다음에 뚜껑을 닫으면 끝나요. 다른 카드 단말기는 여기에 나사로 이렇게 붙어 있어 나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풀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8611 키스 8611Q 같은 경우는 여기 뚜껑만 열고 쉽게 배터리를 교체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앞을 좀 보겠습니다. 용지 교체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제 와이파이 표시가 있죠. 여기 와이파이 표시 여기 오픈이라고 되어 있죠. 오픈을 위로 당겨요. 이렇게 위로 당긴 다음에 이렇게 뒤로 잡아당기면 열려요. 이게 용지 교체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용지 교체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넣으면 돼요. 넣은 다음에 그냥 닫으면 안 돼요. 이렇게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용지가 없습니다. 용지를 넣었는데 왜 용지가 없다라고 나오지? 그쵸? 확인해 주세요. 잘못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용지를 넣은 다음에 이걸 밖으로 빼세요. 물론 적게 빼도 되고요. 또 많이 빼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닫을 때는 여기 8611이라고 쓰여 있죠. 여기 이 부분을 가운데를 눌러주셔야 돼요. 아니면 여기 가장자리를 누르면 여기가 안 닫혀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누르면 여기가 또 안 닫혀요. 이쪽이 잘못하면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를 꼭 눌러주세요. 딱 소리가 나죠. 그러면 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용지를 놓으면 자 보세요. 용지는 백지죠. 이쪽은 백지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돼요. 그 다음에 용지 뒤에는 글씨가 할부 거래 계약서라는 글씨가 쓰여 있죠. 이 부분이 뒤로 가야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뒤로 갔죠. 백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요.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용지를 절단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위로 이렇게 뜯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뜯어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하면 안 뜯어져요. 자, 어떻게 뜯냐면 이거를 밑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비스듬히 하세요. 이렇게 비스듬히 한 다음에 밑으로 잡아당겨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쵸? 자,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해서 좀 한번 리뷰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와이파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키스의 로고가 이렇게 되어 있죠. 키스 로고. 그 다음에 시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업체명, 그리고 저의 사무실 전화번호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거래,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그다음에 거래 취소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거래를 통해서 키인 승인을 할 수가 있어요. 신용거래를 눌러주시면 1번이 신용이죠. 신용을 들어가셔서 이때 그 고객의 카드 번호를 눌러요. 제가 임의적으로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카드 번호는 16자리잖아요. 누른 다음에 입력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효기간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을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할부 개월수. 일시불은 입력 버튼이라고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3개월은 3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서명을 해주면 되죠. 서명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까 서명펜이 있었죠, 옆에. 자, 조회 불가 카드라고 나오는 이유는 제가 임의적으로 카드 번호를 입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인 승인은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어떤 거였나요? 그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정확히 입력을 했죠. 그 다음에 금액 누르고 할부 개월수를 누르면 결제가 되잖아요. 즉, 그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결제할 수가 있어요. 그 고객이 매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요. 그게 바로 키인 승인이에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거래 취소 같은 경우는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는 발행한 현금 영수증을 취소할 때. 자, 그 다음에 이거 5번을 보면, 5번 눌러보세요. 여기 입금 조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눌러보면 이렇게 간편결제 승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 간편결제 승인은 다름이 아니라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를 결제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을 눌러보면, 자, 뒤에 보시면 스캐너가 이제 활성화가 되죠. 그쵸? 그래서 결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매출 집계도 할 수가 있어요. 매출 집계는 여기 보시면 매출 집계가 어디 있나요? 잘 안 보이네요. 매출 집계. 집계가 없나요? 집계가 왜 안 나왔죠? 집계를 제가 못 찾겠네요. 한번 당황스럽습니다. 매출이 집계가 어디에 있는지. 보통 집계가 나오는데, 잠깐만요. 이걸 한번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네, 집계. 거래 취소는 아니고요. 일단 요거는 제가 생각나면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이 아니고 정산인가? 아, 정산이네요. 여기 보시면 정산에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집계 같은 경우에 정산이 있네요. 0번에 정산이라고 되어 있죠. 정산을 누르면 3번이 단말이죠. 단말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일별 집계, 기간별 집계가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못 봤네요. 집계라는 그 글씨만 찾았는데 여기 정산이라고 있으니까 이 정산을 눌러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죄인세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보면 0 2개짜리의 죄인세죠. 죄인세를 눌러보면 마지막 그 거래건에 대한 죄인세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죄인세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산을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정산을 눌러준 다음에 여기 0, 그 다음에 단말로 들어가세요. 3번. 그러면 일별 집계, 기간별 집계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삼성페이 결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삼성페이는 스마트폰 뒷면 있죠. 이게 이제 카메라가 있는 쪽이 뒷면이죠. 스마트폰 뒷면을 여기에다가 댑니다.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제가 보여드릴까? 이렇게 스마트폰 뒷면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다가 밑부분이죠. 밑부분을 이렇게 대지 마시고요. 좀 떨어지게 이렇게 가까이 가져다 대면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해요. 자, 그런 기능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결제는, 자, 카드 결제는요, 이쪽에 이렇게 넣어서 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 이쪽에. 윗부분에 있습니다. 윗부분. 이렇게 넣어서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때 IS칩을 위로 가게 해야 됩니다. 위로 가게 하고 깊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금액을 누르라고 뜰 거예요. 금액을 눌러주면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자, 1258원을 결제해 볼게요. 자, 부가세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부가세를 별도로 또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 회원용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1번 키입니다. 그럼 두 장이 나오겠죠. 회원용 거도 나오고, 자, 회원용 거 나왔죠. 여기 보시면 회원용,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는 이제 가맹점용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개의 용지는 다 내용은 같아요.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볼게요. 카드 번호죠. 이게 36 이렇게. 그 다음에 카드 번호가 나와 있고, 이게 무슨 카드인가요? KB 국민카드죠. 그 다음에 금액은 나와 있고,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밑에는 이제 그 업체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남원시에 있는 남원시에 있는 남원잔디라는 업체예요. 저희 업체인데요. 결제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5만 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아시죠?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고객님에게 몇 개월로 해드릴까요?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고객님이 직접 서명을 또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카드를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이게 위로 가게 하고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자, 집어넣으면 금액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금액은 53,000원. 눌렀죠.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누르면 되겠죠. 녹색이죠. 이게 입력 버튼. 자, 그러면 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객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고객님, 할부 개월수는 몇 개월 내드릴까요? 일시불이요? 알겠습니다. 일시불은 그냥 입력 버튼 누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개월은 3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누르면 돼요. 또는 4개월을 4를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누르면 돼요. 고객이 원하는 개월수가 있겠죠. 5를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누르면 되겠죠. 5개월 한번 해볼게요. 서명을 하라고 하죠. 서명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면 돼요. 아까 서명 패드가 옆에 있었죠. 서명하는 펜. 자, 하면 결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원용 전표를 출력하시겠습니까? 출력 안 할게요. 그러면 종료 버튼 누르면 돼요. 입력 버튼 누르면 돼요. 입력. 그래도 한 장은 나와요. 고객용은 나오지 않지만 가맹점용 한 장은 나와요. 두 장이 나오네요. 제가 잘못 눌렀나요? 어쨌든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가맹점용이네요. 가맹점용. 이건 회원용이고요. 그렇죠? 내용은 같아요. 서명이 들어가 있죠. 어쨌든 결제를 했습니다. 53,000원짜리 결제를 했고요. 또 하나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를 다시 투입을 합니다. 밑으로 투입을 해보겠습니다. 카드를 이렇게 ISGB 위로 가게 해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금액은 4,500원 해볼까요? 금액 누른 다음에 입력. 자, 5만 원 미만은 무서명 거래고 서명할 필요가 없죠. 고객이. 그리고 모든 거래가 일시불입니다. 출력키. 그냥 입력키 할게요. 종료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죠. 4,500원이 결제가 됐습니다. 자, 이 세 장의 그 영수증을 제가 발행을 했는데요. 그죠? 세 장의 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취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맨 마지막에 결제한 것은 바로 이거죠. 어떤 거예요? 4,500원짜리. 보이시죠? 이거 결제했습니다. 자, 그러면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 과정을 한번 거쳐볼게요. 자, 세 개의 영수증을 한번 취소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1번 직전 취소예요. 1번. 그러면 4,5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날짜, 승인 날짜 나오고 승인 번호가 나와 있죠. 승인 번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취소 다시 1번 직전 취소입니다. 4,500원 맞죠? 그러면 입력 버튼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카드를 다시 넣어줘야 되겠죠. 카드를 한번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카드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자, 출력은 1번 키, 출력은 1번 키, 종료는 입력 키. 입력 눌러볼게요. 한 장만 나오겠죠. 고객용 거. 이렇게. 가맹점용 거 한 장 나오네요. 세팅이 잘못됐나 봐요. 어쨌든 한 장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4,500원 마이너스가 됐죠. 예. 그 다음에 두 개의 영수증이 나와 있죠. 자, 1,258원짜리 하나하고 바로 53,000원짜리 남아 있습니다. 한번 취소를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거래 취소. 키스 단말기는 굉장히 쉬운 게요. 이겁니다. 거래 취소가 굉장히 쉬워요. 직전 취소. 자, 아까 직전 취소는 끝났죠. 그리고 직전 취소는 마지막에 결제한 카드를 취소할 때 직전 취소. 그 이전에 결제한 거죠. 이 두 개는. 그러면 신용카드 하시면 돼요. 이거 개념만 아시면 돼요.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신용해서 하시면 돼요. 2번. 자, 그러면 보세요. 카드를 넣게 되면, 카드를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정말 똑똑한 단말기죠. 카드를 넣게 되면 그 카드 거래 내역을 불러와 버려요. 두 건이 있죠. 하나는 53,000원짜리 맞죠? 53,000원짜리 했죠? 맞죠? 53,000원짜리. 그 다음에 1258원짜리 하나 있죠. 있죠? 보이시죠? 1258원짜리. 두 건을 취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키스 단말기는 자동으로 불러와요. 자, 그러면 1번 키 눌러볼게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오버된.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거래 취소를 눌러야 되겠죠. 거래 취소 누른 다음에, 자, 신용이죠. 2번. 그 다음에 카드를 넣겠습니다. 그럼 불러오겠죠. 결제 내역을. 자, 두 가지. 그럼 1번을 눌러볼게요. 53,000원짜리. 자, 그 다음에 입력. 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오죠. 국민카드고, 카드 번호가 나오고, 금액, 그 다음에 승인 번호까지 나옵니다. 이 해당 거래를 취소하시겠습니까? 1번. 진행. 1번 누르면 되겠죠. 자, 개월수는 아까 몇 개월이었나요? 여기 보시면 몇 개월이었어요? 이게 5개월인가요? 5개월이네요. 5자를 누르면 되겠죠. 5개월. 그 다음 입력. 자, 서명해 주십시오라는 멘트. 서명을 하면 돼요. 이렇게 그냥. 그러면 결제 취소가 되겠죠. 종료 입력해 누를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53,000원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은 바로 1258원입니다. 이거 취소를 해볼게요. 다시 거래 취소를 눌러주시고요. 거래 취소. 그 다음에 2번 신용이죠. 자, 카드 넣어달라고 하네요. 카드를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죠? 1258원입니다. 맞으면 1번 진행. 자, 그러면 이렇게 취소가 되겠죠. 통신장애가 일어났나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하고 됐네요. 자, 출력 종료키 입력키 누를게요. 자, 그러면 취소가 됐습니다. 1258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취소까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카드 결제 시에 용지가 올라오지 않으면 결제 안 된 거예요. 그거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카드가 올라오지 않으면 결제도 안 됐을 뿐더러 또 카드가 올라오지 않으면 또 승인도 안 된 거예요. 취소도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현금 영수증 한번 발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금 영수증은 현금을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 자,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있죠. 소비자 소득공제가 있고 사업자 지출증빙이 있죠. 자, 이것은 소비자 소득공제 같은 경우는 휴대폰 번호를 눌러준 다음에 금액을 입력해서 발행하는 현금 영수증이에요. 그 다음에 사업자 지출증빙은 그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누르고 금액을 누르면 발행되는 현금 영수증이에요. 자, 그러면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에 한 30만 원, 40만 원에 40만 원어치의 장을 봐요. 보통 이마트에서 보는데요. 이마트에 가서 제가 이제 물론 카드로 결제할 때도 있지만 현금으로 결제할 때도 자주 있어요. 현금으로 결제를 할 때 그 이마트 캐셔분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현금으로 결제를 한 다음에 혹시 현금 영수증 해줄 수 있어요? 라고 제가 부탁을 해요. 그러면 그 캐셔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소비자 소득공제를 해드릴까요? 아니면 사업자 지출증빙을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 고객이 누를 겁니다. 자, 휴대폰 또는 주민번호를 입력해서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휴대폰, 자, 지금 지출증빙이니까 사업자 번호죠. 사업자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다 입력하면 되겠죠. 41025 41208 제 거 사업자 번호예요. 입력. 그 다음에 금액은 뭐 12만 원 해볼게요. 그 다음에 입력. 그러면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자, 현금 영수증이 얼마가 발행됐나요? 한번 볼게요. 현금 영수증인데 이게 지출증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출증빙이 어떻게 됐는데 여기 밑에 보면 410-2531-208이라는 이게 제 사업자 번호예요. 이렇게 사업자 번호를 눌러서 발행한 현금 영수증을 지출증빙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뭐 12만 원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현금 영수증도 한번 취소 한번 해볼게요. 현금 영수증 취소는 현금 영수증을 눌러주세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0 3개짜리는 화살표가 밑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0 2개짜리는 화살표가 위로 되어 있죠. 한번 눌러볼게요. 화살표를 아래로 되어 있는 0 3개짜리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밑으로 가겠죠, 이게? 이 분홍색 바가요. 자, 이렇게 5번을 보세요. 5번이 현금 영수증 취소가 있죠. 그렇죠? 5번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지출증빙 취소, 지출증빙을 발행했기 때문에 2번을 눌러주면 되겠죠. 자, 이때 사업자 번호입니다. 지출증빙은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면 돼요. 410-2531-208. 제거 사업자 번호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거래 취소가 맞죠? 1번이죠? 자, 원거래 승인번호. 승인번호를 누르라고 해요. 여기 승인번호 있죠? 그쵸? 승인번호는 9자리예요. 090071183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입력. 당초 매출일은 언제 그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느냐 그거예요. 자, 어제 발행했다 그러면 여기 정정 버튼을 눌러서 수정을 하라는 거예요. 날짜 수정을.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정정 버튼 있죠. 여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워져요. 그러면 23년 어제는 10월 01이죠. 1의 자리 앞에는 01, 02, 03, 04, 05, 06, 07, 08, 09 이렇게 1의 자리는 앞에 0을 붙여줘야 돼요. 됐죠? 근데 오늘이 2일이니까 2일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입력. 거래 금액은 12만 원이었죠. 자, 입력. 그러면 취소가 될 거예요. 현금 영수증 취소가 됐죠. 이렇게. 마이너스 12만 원. 현금 결제 취소. 그쵸? 이렇게 나오겠죠. 현금 결제 취소인데 지출증빙 취소예요. 지출증빙 취소라고 되어 있죠, 여기. 네. 자, 이렇게 지금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간편결제 한번 결제를 해볼게요. 이 스캐너를 통해서 결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요즘에 잦아지고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롯데카드 있죠, 롯데카드. 이게 이제 웹카드예요. 여기 보통 네이버페이죠. 네이버페이 결제 한번 해볼까요? 네이버페이. 네이버페이 결제 방식은 QR코드 결제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비밀번호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QR코드를 입력하면 돼요. 자, 볼게요. 자, 5번을 눌러주시고요. 5번을 누르면 이제 간편결제가 되죠. 간편결제 승인이죠. 1번. 그 다음에 다시 QR코드가 활성화가 될 거예요. 자, 밑에 뒤에 볼게요. 자, 됐죠. 그러면 이 QR코드를 여기를 대면 돼요. 이렇게. 자,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나요? 자, 됐죠. 이렇게 스캐너를 QR코드를 향해서 가져다 대면 이렇게 이제 금액을 눌러주면 되겠죠. 입력을 해볼게요. 자, 결제됐죠? 여기 보세요. 2,580원이 네이버페이가 결제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자 보시면 네이버페이 체크 승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취소는요. 취소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취소는 여기 현금 영수 5번을 다시 누르고요. 간편결제 취소가 있죠. 2번. 그 다음에 여기서 1번 취소고요. 네이버페이, 네이버페이가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뭐로 해야 되죠? 웹카드로 할까요? 웹카드로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자, 다시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한번 볼게요. 자,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대볼게요. 한번. 이렇게. 자, 승인번호를 누르라고 하죠. 그죠?
승인번호 눌러주면 돼요. 승인번호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승인번호. 이걸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승인번호가 몇 번인지 보여드릴게요. 승인번호가 78129592네요. 이렇게. 당초 매출일 나오죠? 오늘이니까 그냥 입력하면 되겠죠? 부가세, 2,580원이죠? 2,580원. 입력하면 취소가 되겠죠. 자, 입력키. 취소가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580원이 취소가 됐어요. 웹카드도 결제를 한번 해봤고요. 네이버페이 결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스캐너를 통해서 이제 네이버페이뿐만 아니라 뭐 웹카드도 결제가 뭐 취소할 수가 있고 결제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다 결제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도 결제할 수 있어요. 자, 무선카드 단말기 중에 특히 와이파이, 통신이 들어가지 않는 와이파이 무선카드 단말기 정말 기능이 다양하고 편리하죠. 그래서 이왕이면 무선카드 단말기 중에서 통신비가 안 들어가는 무선카드 단말기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릴게요. 자, 야, 모양이 같죠? 네. 숨은 그림 찾기 한번 해볼까요? 자, 숨은 그림 찾기 한번 해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차이점이 있죠. 네.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자, 바로 이 차이점이죠. 기능은 똑같습니다. 볼게요.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능은 똑같죠. 신용거래,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거래 취소 같죠? 그죠? 같고, 그 다음에 뭐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5번 눌러볼까요? 5번도 마찬가지로 간편결제, 5번도 눌러도 간편결제 똑같죠. 차이점은 이겁니다. 여기 앞을 좀 보여드릴게요. 차이점이 어떤 건지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여기는 와이파이 표시가 있지만 여기는 와이파이 표시가 없죠. 이거는 통신사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통신비가 들어가야. 하지만 이 제품은 통신비가 들어가지가 않죠. 그런 단말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단말기를 기능은 둘 다 똑같아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지금 제가 와이파이 무선카드 단말기 키스 8611Q 모델을 제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기능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하지만 통신 방식이 달라요. 뒤집어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뒤집어 볼게요. 여기는 뭐가 있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숨은 그림 찾기 한번 또 해볼게요. 자, 여기는 유심칩이 들어있죠. 여기는 유심칩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 차이뿐이에요. 자, 그래서 통신비가 이거는 11,000원씩 들어가고 이건 11,000원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스마트폰 핫스팟과 연결해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이 선을 잘 정리를 한 다음에 닫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닫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시겠죠? 기능은 똑같아요. 어떤 거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네, 그거는 고객님들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여기가 이런 차이점이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안테나 표시지만 여기는 와이파이 표시입니다. 이것만 달라요. 여기는 안테나 표시지만 여기는 와이파이 표시예요. 이것만 다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